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금일은 1월 30일 금요일 1월 장이 마감된 이후 영상을 녹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제 영상은 제 매매 기록을 담은 복귀 영상이기 때문에 매매에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으며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 제가 질 좋은 영상들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영상을 녹화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 지났는데요. 1000명 목표를 1차적인 목표를 두고 계속적으로 영상 진행을 해 왔었는데 여러분들이 시청을 많이 해 주신 덕분에 985명 지금까지 985명이라는 인원이 지금 제 채널을 봐주고 계십니다. 어 1000명 기념으로 제가 이벤트를 하나 진행할까 하는데요. 26년도가 되면서 제 매매 관심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새로 다 구성을 했습니다. 24년도, 25년도에 이어서 26년도도 포트폴리오 구성을 새로 했는데 저는 분기마다 뭐 3개월에서 또 길게는 2분기, 6개월마다 리밸런싱을 하면서 이제 그 시장에 어떤 섹터들이 이동을 하는지 또 세계적인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인 섹터나 종목을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데요. 26년도 1분기 기준에 섹터와 종목들을 리밸런싱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0종목 정도가 되는데 구독자 1000명에서부터 1010명까지 그러니까 10명까지만 제 구독을 해주신 스샷을 남기셔서 그 영상의 밑에 보시면 더보기 칸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제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인증샷을 같이 보내주시게 되면 제 그 26년도 1분기에 포트폴리오 구성된 표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예전부터 시청해 오신 분들은 아마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는 거를 실감을 하고 계실 건데 제가 그만큼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주식 공부에 매달려 있는데요. 뭐 시황부터 시작해서 일시황, 주시황, 그다음에 월시황까지 꼼꼼하게 챙겨보면서 거기에 따른 뭐 주도 섹터라든가 어떤 종목들이 뭐 실적이 괜찮은지 또 수급,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느 쪽으로 패턴이 변경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과 이제 각기 종목들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있는 편이라서 수익률이 꽤 괜찮게 나오고 있는 편인데요. 이제 그 포트폴리오 구성 안에서 저는 단타도 치고 중기 스윙도 가져가고 장기적으로 보유도 하고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10종목 정도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그 섹터별로 나눠놨는데 구독을 해주신 1000명째부터 1010명까지는 반드시 스샷을 하셔가지고 더보기 칸에 저 카카오톡 아이디로 그 대화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구성된 내용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부터 한번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종목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1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1.2% 갭이 한 2%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오늘의 조정 섹터는 제약바이오였어요. 제약바이오의 시총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번 영상에 제가 오늘 영상을 녹화하는 이유가 제 영상을 지켜보시면은 저는 상승장에서는 거의 녹화를 안 합니다. 하락장에서만 녹화를 진행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뭐 상승장에서는 누구나가 돈을 다 벌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녹화할 이유가 거진 없는 거죠. 그리고 저도 매매 기록을 담은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고 있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은 잃고 있거나 아니면 재매수를 했거나 신규 매수를 진입했다. 이 정도로 사인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그만큼 오늘 시장은 코스닥은 별로 좋지가 않았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조정이 나온 섹터는 제약바이오가 섹터 종목에 조정이 나왔었고요. 2차전지도 조정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시총이 1위부터 15일까지 정도로 살펴본다면 제약바이오, 2차전지, 로봇, 그 다음에 일부 소부장 종목, 특히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 코스닥의 1등 종목이죠. 그래서 그 종목은 오늘 날라갔는데 나머지 종목들,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요. 알테오젠, 리게이컨바이오, 그 다음에 뭐 삼천당 제약, HLB 그룹 관련주들까지 대부분이 하락이 나왔고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지금은 제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뷰티에 가깝습니다. 이제 화장품 관련주에 가까운데 일단은 이 종목을 담은 이유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황은 좀 짧게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는
보합권 코스닥은 하락이 나왔지만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인 코스피와 코스닥의 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하락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봐주실 수 있는데 재료를 끼워 넣을 수가 있겠죠. 어떤 재료를 만드느냐, 뉴스거리를 내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이 좀 흔들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언급을 했던 미국 측에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단행시키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한번 흔들렸다가 즉각 바로 복구하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네이버상의 기사거리가 좀 쏟아지고 있는데 그 25%로 인상한다는 부분 때문에 한국의 대표단 중에 한 명이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재협상을 진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거리에 대해서 이제 주말 동안 뉴스거리가 이어지겠죠. 그러면 월요일 국내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흐름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악재는 될 수 있어도 중기적인 호재는 계속적으로 남아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코스피는 6천 이상, 그 다음에 코스닥은 3천 이상 보내겠다는 정부의 어떻게 됐던 간에 발언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예탁금이 100조가 돌파된 상황이고 또 국민연금까지도 지금 들어오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300조가 된다는 소리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돈이 많은 개인 투자자, 그다음 기관 투자자가 외국인을 좀 압도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이 같이 사는 그런 종목들을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하락이 나왔던 종목 중에서는 대부분이 기관들이 별로 팔지를 않았습니다. 별로 팔지는 않았고 오히려 담는 종목들도 있었고 아직까지는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순매수세가 이어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 화요일에 뭐 악재가 나와가지고 단기적인 부분은 있을 수가 있어도 다음 주도 시장은 뭐 괜찮게 갈 것이다. 우상향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이런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종목으로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마리서치입니다. 파마리서치는 앞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K뷰티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리쥬란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요. 뭐 약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치료제라고 해야 되나 화장품이라고 해야 되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매출의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리쥬란이 계속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적주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미 텐베거가 한번 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저점 2024년도 중순 최저점 86,000원부터 그 다음에 71만 3천원 고점까지 텐베거가 간 종목인데 최근에 굉장히 강한 하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고 지금 오늘 11% 정도 하락이 나온 그런 시점인데 최근에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의 1위부터 한 15위까지는 기관이나 개인들이 막 담을 거다. 왜냐하면 1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라고 안내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막 담는 거죠. 그러면 묻지마 패시브 자금, 그 다음에 개인들이 코스피는 그 5천까지 넘어갔는데 코스닥이 상승이 많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코스닥이 상승할 자리가 좀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자금들이 시총이 큰 종목들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게 제약바이오, 2차전지, 로봇,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파마리서치도 지금 코스닥에서 제약으로 분류가 돼 있고 물론 화장품이지만 제약으로 분류가 돼 있고 시총 11위에 해당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상승이 같이 나온 종목인 것 같습니다. 실적은 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계속적인 흑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직까지 꺾이고 이런 모습까지는 보이지는 않고요. 현재 이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큰 재료가 코스닥 3천을 보낸다는 그 패시브 자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큰 조정이 나왔었고 차트의 흐름만 보시더라도 큰 조정이 이만큼 나왔었고 최근에 강한 상승이 이번 주에 나온 상태에서 오늘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하락의 요인은 뭐라고 뭐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없겠고 이 큰 하락이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하락이 나온 거는 맞습니다만 이 거래량을 보시면서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회전율입니다. 회전율은 제가 그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회전율이라는 거는 뭐 퍼센테이지 개념인데 뭐 6%, 8%, 15% 이렇게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호가창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 회전율이 만약에 5%다 그렇게 되면 100명 중에 5명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소리거든요.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소리인데 그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고
빠지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한 15% 고가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15%의 회전율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100명 중에 15명이 물량을 넘기고 빠져나갔다는 소리고, 만약에 회전율이 한 80% 90% 됐다. 그렇게 되면 한 바퀴 돌았다는 소리죠. 그러면 모든 자금을 털고 개인한테 넘기고 나갔다. 아니면 기관이 외국인한테 넘기고 나갔다. 개인이 기관한테 넘기고 나갔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파마 리서치가 11.33%, 현재 기준으로 11.33% 하락을 할 때 회전율이 5% 남짓밖에 안 됐기 때문에 큰 변동 없이 하락이 나왔는 거라서 다음 주에는 조금의 뭐 하루 이틀 정도 하락이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반등이 나온다, 이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아가야 되는 타이밍은요, 여기 제가 변곡 구간을 좀 그려놨는데 요런 구간에서 모아가면 좋습니다. 요런 구간에서 모아가면 좋고, 변곡 구간은 요런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의 구간은 매수 타점이다, 요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파마 리서치는 실적주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 테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3000, 첫 번째 재료는 코스피 3000이고, 그 다음에 요게 K뷰티하고 관련성이 있지 않습니까? K뷰티하고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한한령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고요. 이게 중국의 한한령하고도 좀 관련성이 있고, K뷰티가 K컬처 중에서 어떤 부분하고 연관성이 많이 되냐 하면요. 그 방탄소년단이라든가 아니면 블랙핑크 이런 그 그룹사들이 세계 무대를 휩쓸고 있을 때 K 쪽에 많이 집중이 됩니다. 그때 K 뷰티, K 푸드, K 팝 이런 걸로 갑자기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파마 리서치도 K 뷰티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료가 한한령과 그 다음에 K 뷰티,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데, 이제 K 뷰티 같은 경우에는 K 팝이 먼저 와야 돼요. K 팝이 먼저 시작을 하는데, 이제 방탄소년단하고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은 3월달에 완전체로 컴백을 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와 있고, 블랙핑크도 2월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말이니까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게 되면 파마 리서치,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었던 YG 플러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으로라도 한번은 올릴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파마 리서치에 대한 자료를 좀 봤는데요. 지금 증권사에서는 뭐 목표가를 60만 원 이상 잡고 있던데, 저는 뭐 60만 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반등이 바로 나오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반등이 나오지 않아도 지금 현재 제 평균 단가는 한 48만 원 선이기 때문에 뭐 한 10% 정도면 지금으로부터 한 54만 원, 55만 원 요 정도 사이가 되면 꽤 큰 비중으로 담았기 때문에 수익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마 리서치는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 안에는 없었는데 오늘 너무 많이 떨어지면서 회전율이 별로 안 나온 걸 보고 단기적으로 좀 접근한 종목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뭐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가져갈 종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마 리서치에 대한 부분은 호가창을 한번 보고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할까요? 그래서 지금 호가창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지금 회전율이 조금 높아지긴 했네요. 그래서 지금 회전율은 여기 보시면 6.48%, 그래도 뭐 크게 높은 수치는 아니죠. 그래서 주가가 11%, 이렇게 큰 코스닥 안에서 대형주에 가까운 종목이 11%나 빠졌는데 회전율이 크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손절한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차트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란색 선은 변곡점이고요. 변곡점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변곡점이라는 건 지지와 저항에서 사람들이 가장 사고 팔고 많이 하는 선입니다. 지금 현재의 구간에서는 이게 지지가 되겠고요. 만약에 뚫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또 저항이 될 거고, 또 상승이 났는 중에서 하락이 났을 때는 이게 또 지지로 바뀌고, 이런 구간이 사람들이 가장 사고 팔고를 많이 했던 구간이 변곡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선이 요런 식으로 좀 보일란가 모르겠네요.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 상황에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늘었죠. 많이 늘면서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추세가 현재 바뀐 상황을 한번 그려본다면 이 정도. 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버슈팅이 나왔던 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요. 이런 부분은 오버슈팅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들고 간다면 최소한 뭐 이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갈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구간에서 지금도 매수 구간이네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담아가시면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종목이 될 것이다. 뭐 증권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63만 원까지 봐야 된다, 뭐 20% 30% 이런 급등은 아니더라도 이 종목은 좀 맛있게 챙길 수 있는 종목이다. 1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아마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재밌는 종목과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